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표지에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회사명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남준우 대표이사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본문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은 첫 번째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라고 이 삼성중공업과 동일한 실체로 보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별로 보이지 않고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선박 건조니까 조선소가 여기 있겠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조선소가 자산 규모 4천억 규모로 좀 자회사 중에는 큰 편이고 그 외에 중국에 있는 선박 부품 만드는 그런 이제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좀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회사도 많지 않고 규모도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계속 보면은 설립 일자는 1974년 8월에 설립돼서 좀 오래된 회사고 94년에 상장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본사 위치하고 있고 조선소는 거제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 삼성 계열사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사업의 내용 부분을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토건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조선 해양 부분을 하는 한마디로 조선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이 회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신용 등급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A3 플러스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사실 삼성 계열사 치고 A3 플러스면은 좀 낮은 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기업어음 등급이기 때문에 회사채로 치면은 트리플 B 이 정도에서 A 수준, A도 안 되겠죠. 아마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특별히 망하거나 돈을 떼먹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 보면은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죠. 최근 3년 동안 안 줬는데 왜 안 줬냐? 당연히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연결기준 순이익이 3년 연속 지금 적자 규모고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배당을 줄 여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해양 부분을 하는 회사고 여러 가지 배들을 만들고 있고 주요 종속 회사들도 다 이제 조선해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토건 관련은 있긴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의 개요 부분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조선 회사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삼성중공업 외에는 다 같은 그룹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다 먹었어요. 대우조선해양, 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자회사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삼성중공업의 점유율 20% 외에는 다 거의 독점이죠. 80% 정도를 지금 현대중공업 계열이 다 가져가고 있고 삼성중공업만이 현대중공업의 그런 독점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은 20%, 27%, 21%로 20%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주량은 대충 3,600, 1000GT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위는 별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점유율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면은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토건 부분은 거의 없다고 했죠. 보면 숫자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매출이 200억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무시하셔도 되고 조선해양 부분이 매출이 한 7조 정도 되고 순매출액이 한 6조 8천억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1조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조선해양이니까 조선 관련된 배도 만들고 그 부품도 만들겠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되어 있고 매출은 한 6조 8천억 정도 되고 토건 부분은 거의 무시해도 된다. 주요 제품이 VLCC 탱커, 원유 운반선 같은 거고요. AMX 탱커니까 역시 원유 운반선 같은 거겠죠.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LNG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품 가격이 LNG선이 가장 높죠. 보면은 이제 186, 100만 US 달러,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니까 대충 한 1800억, 2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이 그 다음 비싸고 원유선들은 별로 안 비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원유 가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유선 역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NG선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어쨌든 이 LNG선을 최근에 많이 수주했다고 기사가 나고 있는데 LNG선이 가격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걸 많이 수주하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이제 생산 능력이 뭐 이렇게 톤 단위로 나와 있지만 뭐 잘 체감이 안 되니까 이건 무시하고 거제도에서 이제 조선소를 두고 생산을 하고 있고 가동률은 뭐 100% 넘게 지금 투입 가능한 시간 초과를 이제 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일감이 없어서 노는 건 아니고 일감은 많아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풀캐파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에 관한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회사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매출 자체는 뭐 5조에서 7조 6천억, 7조 이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이제 수출이겠죠. 내수는 별로 없으니까 수출로 대부분 올리고 있고 토건 부분은 거의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수주 현황을 보면은 우선 이제 총 수주 잔고가 한 12조 정도 됩니다. 지금 단위가 억 원이기 때문에 12조 정도 되고 연매출이 한 6, 7조 정도 나는 회사에서 12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으니까 향후 한 2년 조금 안 되는 한 1.5년 정도의 이제 그런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완전 좀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상 주요 계약을 보면은 뭐 이렇게 쭉 이제 배들 어떤 거 수주했는지 쭉 나오는데 보면은 LNG선들을 꾸준히 이제 수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꾸준히 이제 고부가치 선박들을 수주해왔고 특히 2020년 들어서 보면은 2020년 12월에만 LNG선을 지금 2척, 4척, 8척, 총 8척이나 수주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2020년에는 뭐 LNG선을 굉장히 많이 수주해서 2021년 이후에 그 LNG선이 매출이 발생할 때는 좀 상황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를 보면은 이제 총계가 뭐 대충 한 500억 정도 내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는 좀 낮은 모습이라서 이 회사가 연구개발에 물론 적자를 보고 있어서 좀 많이 투자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500억 정도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2020년에만 등록한 그런 이제 특허권, 이런 지적재산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좀 삼성중공업 말할 게 많은데요. 일단 한번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자산 총계 14조, 13조, 12조 조금씩 줄고 있어요. 회사 외형이 조금씩 줄고 있고 부채는 근데 7조, 8조, 9조로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자본은 6조, 5조, 3조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본이 준다는 거는 이 회사가 손실을 내고 있다는 거겠죠.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표시잖아요. 1년에 이제 적자만 지금 1조 가까이 본 거거든요. 당기순이익으로는 1조 5천억까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를 낸 거고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까?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본은 줄고 계속 이제 부채를 끌어다가 단기 사채 같은 걸 끌어다가 지금 회사를 연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금융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손익계산서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아까 봤다시피 당기순이익이 한 마이너스 1.5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마이너스 1조 정도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3년 연속 지금 적자 규모를 키워가면서 지금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요. 한번 왜 적자를 보는지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매출은 6조 8천억인데 매출 원가, 그러니까 뭐 원재료비 같은 것만 해도 이미 이제 매출을 넘어서서 매출 총익이 마이너스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뭐 물건을 팔기만 했는데 일단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익이 이미 마이너스 4,600억이고 2019년에는 그래도 흑자였는데 조금 소규모긴 하지만 그래도 흑자였고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이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구나.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아까 대출을 많이 썼다고 했죠. 그래서 금융 원가 이 부분도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3천억에서 4천억, 5천억 규모로 금융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당기순이익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가 아까 앞에서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매출 원가가 엉망진창이냐, 뭐 일시적인 비용이냐,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냐를 알아보려면은 이제 주석 부문을 좀 봐야 되는데요. 주석 부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사 원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졌다. 그래서 보고기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한 마이너스 1800억 정도의 마이너스를 원가 상승으로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가 상승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뭐 수천억 단위가 아니라 거의 조 단위로 지금 매출 원가 깨지고 있어서 총 매출 총익이 마이너스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뭐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800억 정도의 악영향은 있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뭐 이제 요런 이게 2019년 이야기이긴 한데, 화주가 이제 발주를 했다가 이거를 배를 안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이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관련 계약 자산은 모두 재고 자산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게 안 팔렸으니까 이제 배가 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고품은 이제 비용으로 인식돼서 매출 원가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완성공사, 여기 재고품인데 1조 7천억 정도 이제 2019년 말에 있다가 2020년 동안에도 또 누가 안 가져갔거나 아니면 이제 남아있던 배들을 다 이제 장부에서 없애버렸죠. 이거는 못 파는 거다. 이건 사실상 자산이 아니다. 라고 봐서 재고를 다 비용으로 때려버리고 매출 원가로 때려버리고 한 3천억 정도를 매출 원가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아까 앞에서 한 2천억 정도 있었고 여기서도 한 3천억 정도 있었는데 합치면 한 5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난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5천억이면은 겨우 뭐 이 정도를 이제 커버하는 거지, 아직도 이제 원래 정상적이라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순이익이 좀 이익이 나야 되는데 요거 이제 조 단위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보려면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28번 주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고 자산이 아까 3천억 정도 좀 변동돼서 비용이 늘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해서 종업원 급여는 판관비인가 빼고, 원재료 및 저장품 사용액이 굉장히 큰 규모로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외주비도 큰 규모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미미하죠.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이제 매출 원가가 좀 녹아서 있다는 건데, 이 원재료 및 저장품 사용액과 외주비는 배를 생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드는 비용으로 보이거든요.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즉슨 여기 이제 매출 원가들이 녹아서 좀 원가를 많이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결론은 매출액이 너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출 원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는 거니까 배는 생산했는데 그렇게 생산했더니 매출이 별로 안 나오니까 지금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거는 너무 저가 수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유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투자들을 할 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좀 경쟁적으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 저가 수주 경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매출 원가도 안 나오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수주 잔고가 12조면 뭐합니까? 그렇게 매출을 찍어봐야 매출 원가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외형이 뭐 몇 조씩 이렇게 매출이 난다고 해서 전혀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업의 큰 문제고 삼성중공업도 대표적으로 뭐 피해갈 수 없는 대형 조선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더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자회사들의 재무 현황들을 보면은 뭐 아까 봤던 나이지리아 조선소가 좀 큰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뭐 당기순이익도 근데 적자고, 여기도 보면은 적자, 여기 뭐 그나마 좀 흑자 보는 회사가 뭐 인도에 있는 요런 법인인 것 같은데 뭐 손익 규모가 크지도 않고, 어쨌든 여러모로 이제 자회사들이 좀 실적도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요거는 아까 조선해양 부분이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영업 부문 재무 현황에서도 보면은 이제 조선해양, 토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토건은 무시하셔도 되고, 매출액이 아까 봤듯이 한 6조 8천억 중에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1조, 그 다음에 유명자산 5.5조, 감가상각비 뭐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조선해양에 치우친 그런 이제 사업 부문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별 부문도 보면은 대부분 국내에서 매출이 나고 있고, 나이지리아, 중국 등도 있지만 어쨌든 별로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국내에서 팔고 있고 국내에서 장사하지만 여전히 마진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보면은, 주주가 이제 삼성중공업 삼성 계열사니까 주식을 이제 삼성 계열사 누군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6% 정도 가지고 있고, 기타 등등 계열사와 임원들 합쳐서 한 21% 정도를 삼성그룹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외에 국민연금공단도 한 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주도 1.3%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분들은 한 30만 명 가까이 되고 비율은 99.99%가 되지만 지분율은 66%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 오면은 남준우 대표이사님이 나이가 꽤 있으세요. 58년생이시고 11년째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김준철 부사장님도 빠른 59년생이니까 뭐 사실상 동갑이죠. 그래서 여기도 11년 11개월 정도 같이 오셨나봐요. 이렇게 재직을 하고 계시고 배신한 경영지원실장님이 63년생 3년 1개월째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현황, 여기 삼성중공업의 정직원들은 한 9,800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소속의 근로자로 파견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돼서 파견직들이 훨씬 많은 그런 조선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연봉은 정직원 기준으로 한 평균 7,500만 원으로 중공업 치고는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연봉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봤을 때는 극단적인 남초 회사로 보여지네요. 남자가 9,500명, 여자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비를 보여주고 있고 근속연수도 남자분들이 훨씬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삼성중공업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